저희 무대 위에 파란색으로 T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거기 서시면 사진 잘 찍힐 듯 합니다. 네, 바닥 뒤에 T자로 저희가 파란색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무한도전에서 아주 오랫동안 박명수 씨와 김태우 PD가 호흡을 맞췄는데 재회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무대 아래로 모셔야 될 듯합니다. 네, 혹시 아직 사진을 더 찍고 싶으셔서 무대 위에 계신다면 특별한 포즈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네, 우티로서의 포즈. 아니요, 다시 들어가 주시면 오셨던 길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그 준비하신 특별한 포즈가 아닐까 의심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다음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르완다 키갈리라는 곳에 가서 20살 모델 지망생 켈리아의 삶을 72시간 동안 살다 오셨습니다. 홍진영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조심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역시 파란색 T자 위에 서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실까요? 네, 아니 모델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이신데 모델 지망생의 삶을 사셨어요. 아마 그때 나의 어린 시절 홍진경의 마음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 없이 한없이 멋있는 포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모델이시네요. 무대 아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지구 반대편으로 가셨네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로 가셨는데 재벌집 4위라는 그 타이틀이 아주 눈에 쏙 들어왔고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베 농장에서 일을 한 빼빼의 삶을 산 지창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파란색 T자 위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아가베가 통째로 두동강 났을 때 당황하시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선 가운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는데 우리 지창욱 씨가 보여줄 재벌집 사회 아가베 농장 농부의 삶을 기대하면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실 분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나라다라고 엄청 당황해 하셨다고 합니다. 조지아에 있는 티빌리시라는 곳에서 와인 항아리를 72시간 동안 만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라티의 삶을 살던 덱스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파란색 T자 위에 서셔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덱스 씨가 합류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 화제가 됐었죠.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카메라가 여러 대 있습니다. 아까 장작패다가 장렬히 실패하신 거 봤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은 떡시은신으로 장식을 하셨거든요. 72시간 라티의 삶, 덱스 씨가 보여줄 라티의 삶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내일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사진 포즈 더 준비하신 거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라스트 팡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덱스 씨까지 만나봤고요. 이분을 그냥 단 몇 분의 영상에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거리의 악사로 72시간을 살다 오셨습니다. 소녀 우시엘의 삶을 살다 온 가비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안녕하세요. 파란색 TV 위에 서주시면 조심하세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할까요? 왼쪽부터. 네. 이어서 가운데도 카메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정면 조금만 더, 가운데 조금만 더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여러 오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통 의상 입으시고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비 씨께도 네 이대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가비 씨도 같이 라스트 팡 하나 하실까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네요. 네, 고맙습니다. 무대를 놓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출연진 5분을 함께 6분을 함께 만나보셨고요. 우리 My Name is Gabriel을 이끌어갈 MC를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거침없는 입담 그리고 날것의 격정적인 리액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데프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파란색 티 위에 서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줍게 올라오셨는데 My Name is Gabriel에서 또 어떤 공감 아주 격하게 되는 리액션을 보여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시선 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역시 데프콘 씨도 아주 오랜만에 김태호 PD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재회의 순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역시 비둘기 포즈와 함께 네. 저는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운데 혹시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특별한 포즈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지. 역시 네 척하면 착인 분들이 My Name is Gabriel에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귀에 딱지 않겠어 그만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테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출연진 여러분을 모두 만나보셨고 My Name is Gabriel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 2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태호 PD, 이태경 PD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진보다 환호성이 더 큰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환호 받으셨으니까 멋진 포즈 기대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T 위에 서주시고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사이가 각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영상매체 우리 취재진 여러분도 함께 계시는데요. 좋은 날이니까 환하게 웃어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출연진 여러분보다 더 크게 환호를 받으셨으니까 혹시 이 보답의 의미로 특별한 포즈 하나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합의되셨습니다. 자,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겠습니다. 시작.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포즈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따라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오른쪽 큐 드리면서 저도 할게요. 자,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와, 저는 오늘 제 역할 다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My Name is Gabriel 제작진 여러분께서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님들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의 출연진 여러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자, 드레스 입으신 분들, 또 굽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야, 화려하다, 화려해. 네. 우리 데프콘님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올라오셔야죠. 아니, 안 올라오시면 서운하죠. 출연진 다 이렇게 6분과 함께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먹을 불고 주시면서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이 포즈에 대해서 너무 여쭤보고 싶네요. 이따가 꼭 인터뷰 때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선 가운데로 모아보겠습니다. 뭔가 이 포즈에 의미가 있을 듯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오른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단체 사진, 출연진 여러분이 단체 사진 찍으셨는데요. 저희가 My Name is Gabriel이 워낙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좀 특별한 프로그램, JTBC와 태호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입장해 주시죠. 제가 거창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실상 그렇게 거창한 소품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내일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돼서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My Name is Gabriel, 우리 소품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에 우리 선장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 모두 가브리엘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김태우 PD, 이태경 PD 올라와 주시죠. 제가 받은 메모에는 가운데 서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편하실지 편하신 대로. 네, 출연진 여러분이 가운데를 갈라주시는 아주 독특한 풍경 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셔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이게 가브리엘의 공식 포즈인 건가요? 네. 공식 포즈를 이걸 이미 쓰셨기 때문에 제가 공식 포즈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질문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트로,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하트로 단체 사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트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식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찍으시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무대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 무대 위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가까운 쪽에 앞줄에 김태우 PD님, 이태경 PD님, 지창욱님, 박명수님 앉아주시면 되고요. 저와 가까운 쪽부터 뒷줄에 대프고님, 홍진경님, 덱스님, 가비님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목이 타시면 물 한 모금씩 드셔도 되고요. 아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을 살짝 축이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준비가 되신 듯 하네요. 그러면 우리 김태우 PD님부터 순서대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인사 말씀 그리고 간단히 프로그램 소개 또 나의 이름 그리고 역할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JTBC로는 처음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폭염주 의보가 내린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좀 기획 회의를 하다가 11월 말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브리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발표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긴 시간 대장정을 또 함께했던 후배들, 작가님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좀 이제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이 상황과 정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아까 잠깐 기회도가 나갔지만 실제 인물, 타인의 삶을 72시간 사는 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썼던 기획안에 있던 거의 모든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획안을 만들고 이렇게 제안하다 보면 인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말 처음에 만들었던 기획안에 있던 모든 출연자분들이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정말 처음부터 좀 너무 좋은 에너지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것 같아 너무 출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태우 PD께서 여러분께 첫 인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태경 PD께서는 어떤 인사를 해주실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이 김태우 PD님이랑 같이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공동 연출을 하고 있는 이태경 PD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더운 날씨에 같이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 앞줄에 앉았는데 반바지 입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도 다 같이 보셨지만 프로그램 되게 재밌고요. 저도 어제 밤부터 계속 그 후반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또 그러면서 화면 속에 있는 저희 이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브리엘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 시청자분들도 저희 지금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경 PD님의 패션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과를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적잖이 당황을 하셨네요. 자, 빨리 마이크를 지창욱 씨께 넘겨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에서 삐빼 역할? 삐빼의 삶을 살았던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또 예능을 하면서 좀 되게 서투르기도 하고 뭔가 어색함 아닌 어색함을 항상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적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배역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빠르게 정정을 하는 것이 방송인의 임무겠죠. 삐빼의 삶을 살고 오셨습니다. 박명수 씨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우 PD하고 무한도전 이후에 오랜만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쁘신 거 맞나요? 네,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삶이라는 게 무한도전 예전에 할 때 한번 기획 특집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떤 의사분의 삶을 정형외과 의사분인데 저랑 동갑인분의 삶을 살았던 그때 기억이 나고 그때 그 아팠던 친구가 너무 완쾌가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치앙마이에 있는 우띠의 삶을 살게 됐는데 쏨땀을 만들어서 파는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고 방송을 여러분 같이 보신다면 정말 많은 걸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명수 씨도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정을 또 이입해서 네.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와이프가 28살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35살 우티의 삶을 살고 오셨죠. 현지가 아니고 그때 삶에 네. 제 와이프가 28살이었어. 저기 죄송한데 스포일러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조심해 주세요. 제가 그게 버릇이에요. 네. 이름이 이미 방정이라고.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입니다. 어차피 내일 하는데 뭐지? 싸우지 마. 본방 가야 되냐? 아니야. 네, 이어서 우리 가비 씨 웃음이 터지셨는데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오시엘의 삶을 살다 온 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무도키즈로서 또 태호 PD님의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또 언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 넘치는 가비 씨의 모습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덱스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라티의 삶을 살고 덱스라고 합니다. 사실 기획안을 받았을 때 김태호 PD님 석자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바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도키즈였어서 꼭 한번 같이 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브리엘 촬영을 할 때도 마침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환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약간은 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라티의 삶을 살게 되면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좀 빠르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믿고 선택했다라고 하신 그 선택의 결과가 내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홍진경 씨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서 케일리아라는 여성으로 살다 온 홍진경입니다. 저 역시 정말 김태호 PD님과 또 태경 PD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타인의 삶을 살아본다는 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영상에서도 뭐 모델 지망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베테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내일 밤 8시 50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삶을 시청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MC 데프콘 씨의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프콘입니다. 제가 요즘 거의 도파민에 절여져서 살고 있는데 감정프로 하면서 뭐 불륜, 폐륜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예, 또 저쪽에서는 또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도파민에 내가 절여져 있어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너무 힐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구촌에 어딘가에서 천사 같은 마음처럼 갖고 살고 계시는 우리 소시민분들의 삶도 아름답게 녹여낸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좀 많이 좋아하시고 감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눈짓으로 말씀하시는 데프콘 씨의 눈빛에서 그 도파민 디톡싱에 대한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께서도 몸에 있는 도파민기 좀 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내일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취재진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태호 PD님이랑 박명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도 그 무한도전 타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이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한데 같은 부분과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명수 씨께서는 앞서 그 당나귀기 출연하셨을 때 출연료 30% 할인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할인하고 들어오신 건지 궁금하고 요즘에 또 차은수라는 부캐로 또 살고 계신데 여러 부캐로 살면서 좀 정체성 혼란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김태호 감독님 먼저 일단 저는 그 30% 한 거 맞습니다. 예, 뭐 혹시 30% 뺐고요. 처음에 세게 불러가지고 좀 까놨습니다. 그래서 정신머리가 없을 때 해가지고
DC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예. 확실히 그건 말씀드리고 그 예전에 타인의 삶은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제가 의사 역할을 할 때인데 저는 의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분들 회의할 때도 들어가 보면은 막 의학 용어하고 당황스럽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로서 어떤 해야 될 이제 환우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그 똑같은 의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갔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태국에서 저의 그 모습은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죠. 똑같은 가장으로서의 공감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의 진실된 그 속마음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그 어떤 한 집안의 가장들은 그게 한국이든 뭐 태국의 치앙마이든 뭐 미국의 뉴욕이든 똑같은 그 가장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고 우리의 행복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30% 깎고 제가 출연을 했지만 제가 얻어간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저 창수 씨는 제 아는 동생인데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동생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브리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박명수 씨 말씀하시는 내내 뒤에서 태프코님이 계속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다가 좀 그 얘기는 웃겼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었다는 건 하여튼 그 약간 이 출연료에 대해서 조금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했던 출연료 기준에서는 상승을 했고 박명수 씨가 제시했던 출연료에서는 그 할인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났고요. 잘 타협했고 그리고 저는 더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욕을 쌍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그 욕할 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태국분이 도망갔어요. 쌍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2011년도에 있었던 무한도전의 타인의 삶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셨고 뭔가 그 타인의 삶을 살자는 정통성을 이어가고 싶어서 제가 박명수 씨를 캐스팅을 하기로 했었고 비슷한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획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이해 없이 현장에 오신 거 끝날 때까지도 아마 이번에 이해 못하신 분들 있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재미를 좀 많이 주셨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형님의 진실된 그 리액션 그 멘트들을 좀 봐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았어요. 이제 이 가족들과 헤어질 때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이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무리 바위도 뭔가 이렇게 좀 바람과 비에 이렇게 틈이 생기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박명수님 마지막 날 그 인터뷰 때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 촉촉한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 JTBC를 통해서 방송되는 My Name is Gabrie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프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네. 계속 할 겁니다. 그 아까 질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때 타인의 삶과 다른 점은 사실 저희도 이번에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저희가 삶을 대신 살아갈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저희도 사실 얻고 또 세팅하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서 막상 저희 작가님들, PD들이 미리 가서 그때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뭔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정말 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삶의 이야기가 있다 하면 저 선택했던 과정이 국내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많은 수고로움과 진정성이 좀 들어갔던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예 국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 충분히 같이 있으셨다는 여러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14 임희영 기자입니다. 먼저 김태우 PD님에게 질문이 있는데 처음부터 기획안에 있던 출연진들이라고 하셨는데 좀 출연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했는지 궁금하고 또 지창욱 연혜란 배우님은 아무래도 관찰 리얼리티에서 좀 보기 힘든 분들이라 아무래도 좀 섭외를 받고 부담이 없으셨는지 또 작품 속의 배역이 아니라 좀 예능에서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가브리엘 포맷 자체가
상당히 좀 심플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컨셉은 아니고 출연자가 누구냐,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고요. 그래서 몰입도 측면에서 이 타인에 대한 몰입도가, 그 이해도가 높은 약간 배우분들은 어떻게 몰입을 하실지 저희도 궁금했고, 반대로 몰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분들은 또 어떻게 리얼하게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 몰입도에 대한 스펙트럼을 놓고 저희가 좀 인물 설정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대신 사는 삶에 있어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능력들, 또 취미들, 성향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갈 지점들이 있는지 또 좀 저희가 체크하면서 매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창욱 씨께 부담은 없었나 섭외를 받으시고 이런 질문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부담보다는 처음에는 이 예능에 대한 이 My Name is 가브리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저는 현장에 가고 나서 현장에서 좀 당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어떤 부분?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까요? 아니요. 이게 일단 제가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순간 제가 그 사람으로 몰입이 되는 것도 아니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뭔가 찾아가고 유추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처음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성향을 파악해서 매칭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약간 의문? 네, 사실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성향이 맞췄는지 사실 여기서 해명하셔야 될 듯합니다, 피디님. 네. 네, 그 AI 가브리엘 시스템이 기존에 인터뷰하셨던 그 대화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는데 지창욱님이 그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연예인이 힘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를 거의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제 1시간 인터뷰 내내 기억에 남았던 멘트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사실 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 창욱이가 원망스러우신가요? 네. 하지만 힘드셨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깊은 감동과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감독님 두 분 중에 워낙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홍진경 씨랑 가비 씨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는 이제 그 타인의 삶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김태원 감독님이 만드셨던 그 포맨세과의 차별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 멀티버스 그러니까 부캐로 하는 예능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내에서 방송 중인 그 눈떠보니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타인의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을 겪는 그런 스타일의 예능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태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직 보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차이점을 좀 발견을 해야 또 이 가브리엘의 유의미 한번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비슷한 포맷의 예능과의 좀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홍진경 씨랑 가비 씨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이 섭외의 기준이 각자의 약간 테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노동이 중심이 된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분의 상황이 또 좀 이입이 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좀 본인의 그런 예전의 꿈을 좀 찾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홍진경 씨나 가비 씨의 경우에는 원래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좀 상기하는 그런 좀 부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약간 의미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는 두 분의 그런 에피소드가 약간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홍진경 씨하고 가비 씨는 그런 모델 지망생과 거리 학사의 삶을 살면서 좀 지금의 삶에 대한 좀 깨달음이랄까
좀 어떤 부분을 많이 깨닫고 오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라면 결국에는 My Name is 가브리엘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브리엘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My Name is 가브리엘 얘기했던 게 아마 올 연초였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컨셉의 프로그램 나온다고 했을 때 그날은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또 이 컨텐츠 자체가 또 워낙 장르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굳이 이걸 장르로 나눈다면 넌스크립트에서 라이프 수학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하는 형태의 포맷들은 해외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저희와 눈떠본 땡땡땡의 가장 큰 차이는 아직까지 저도 눈떠본 땡땡땡을 보지 못하고 저도 클립으로 몇 개 봤는데 저희도 딱 그 지점까지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진짜 실존인물 찾기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뭔가 세팅한 가상인물로 들어가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같이 우리 준비하던 후배들이 그래도 이건 더 실존인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를 좀 더 힘내게끔 이끌어줬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스토리텔링부터 스튜디오 분위기랑 상당히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자신하고요. 이 사람 실제 인물이 주는 삶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 출연자분들이 살게 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항상 저희도 매 마지막 촬영까지 놀랬던 건 어떻게 우리 예상했던 이 삶, 예상했던 이들의 스토리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들,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예측 불가의 이야기들이 항상 펼쳐지는 것들을 항상 저희한테 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가끔 제가 마지막 갑자기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데이비드 리치 감독님이 했었던 인터뷰 중에 아이디어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그 물고기를 어떻게 요리하고 서빙하는지는 요리사의 그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가브리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아주 맛있게 맛깔나게 다양한 맛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리로 꽉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김태우, 이태경 셰프께서 이 가브리엘들의 삶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밤 8시 50분 첫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홍진경 씨. 저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홍진경 씨, 가비 씨 받으셨던 질문. 아무래도 같은 직업을 했었던 그 타인의 삶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의 예전 시절을 떠올리셨을 듯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직업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것보다도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오시엘로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좀 감정적으로 되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리 악사라는 직업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우시엘로서 좀 가족들과 연결되고 친구들과 연결되는 모습들이 되게 너무 좋았고 또 새롭게 느꼈던 제 모습은 내가 되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좀 우시엘로 있고 나서 내가 되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가족들의 애정에 되게 좀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가브리엘 때문에 모델 입고 살았던 나 모델이라는 직업이 또 있었지, 또 예전에 이렇게 무대를 하려고 워킹 연습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다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워킹 연습도 하고 르완다에서 모델로 살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었냐면 나 맞아,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더 막막했었거든요. 내가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제가 저의 인생을 구성했을 때 예능인이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모델로 출발했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그런 예능인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지만 그런 시선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그 모델로 사는 그 아이들이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탑 모델이 될지가.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델이라는 직업 하나에만 목매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모델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친구들한테 제가 예능인의 또 다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다른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틈마다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봐. 학교도 좀 다니고 이게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라는 저의 경험들을 좀 많이 나누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르완다에 있는 그 모델 지망생들에게는 그 어느 교과서보다 훌륭한 선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르완다에 흩뿌리고 오셨네요. 우리 홍진경 씨께서. MC로서의 시점으로 이분들의 가브리엘들의 삶이 어땠는지 뭘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데프콘 씨도 가브리엘이 되고 싶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일정이 많아가지고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2시간이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녹화가 네.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일단 뒷줄에 있는 분들은 저도 못 봤습니다. 오. 예, 이분들이 뭐 하고 오셨는지 저희가 예고편만 보셨군요. 예. 네. 앞줄 쪽은 지금 우리 이창욱 씨 이제 보려고요. 예. 저희 인트로만 봤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참 우리 출연자분들의 이 성향 자체가 참 잘 녹아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홍진경 씨 같은 명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인 분들이시고 워낙 바쁘시니까 이 시간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들이 또 현지에 가셔가지고 정말 혼을 불살랐다라는 뭐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연기는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녹아드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특히 이제 내일 방송되는 뭐 우리 보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남자지만 정말 가슴에 여심을 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마음을 갈아 끼워 넣고 싶을 정도로. 예. 네. 그리고 박명수 씨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녹화하는 내내 좀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그 안에 누군가의 실제 삶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많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체험설명 현장에 이제 뭐 예전에 그 최민식 선배님이라든가, 뭐 배우분들 있잖아요. 이병헌 씨라든지. 그런 배우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일만 하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정말 계속 좀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 감동과 아름다운 그 사람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배우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이태경 PD께서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시즌2 구상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잡아가지고요. 우리 이태경 PD님이 이틀을 지금 못 잤어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편집하느라고 또.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My Name is 격이에요. 내일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다음 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타인의상, 국가 설정한 것도 기준이 궁금하고, 또 어떤 타인을 또 일반인들을 섭외하는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박보검 씨가 오늘은 부재하셨는데, 박보검 씨는 또 어떤 그림이 담겼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또 섭외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섭외 기준, 우리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일반인 여러분의 섭외 기준, 그리고 박보검 씨의 섭외 배경까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첫 회의
마이너스 가브리엘 가기로 한 날 첫 회의실에 전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한번 그 다양한 삶을 담아보자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어딜 통해서 구하든 약 10개국 넘는 곳의 코디네이터 분들과 연락을 통해서 저희 이제 기획 의도들을 막 보내면서 이거에 적합한 인물들을 찾는다 하면서 미국으로도 보내면서 미국 뉴욕에서는 적합한 삶은 이거일 것 같고 LA는 여기일 것 같고 멕시코는 이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막 좀 데이터를 뽑았던 것들에 대해서 펼쳐놓고 거의 이제 금을 던지듯이 던진 다음에 뭔가 저희가 좀 접근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것들로 이제 좁혀갔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저희 작가님들, PD들이 미리 가서 쭉 정말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좋은 캐릭터 없는지 만나보면서 또 저희가 살짝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와 또 다른 정보들을 얻으면서 의외로 상당히 쉽게 섭외된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어렵게 섭외된 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그 좀 다양성을 놓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편은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어떤 편은 자꾸 박명수 씨가 여행 간 거 아니야? 라고 또 막 되게 내 삶보다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좀 구박하셨던 분도 계신데 이게 저희가 꼭 뭔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72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명의 중에 한 명의 삶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양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저희가 다양한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보검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섭외하고 나서 이 직업이 과연 맞을지에 대한 조금 확신 반, 불안감 반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능력들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발휘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깜짝난 리더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물만 던지듯이 던져놓고 여러 개의 직업들을 생각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조지아라는 나라를 떠올리신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거기에 투입되신 우리 덱스 씨는 유기농 라이프를 살고 오셨는데 아까 영상에서 한번 봐도 너무 고돼 보이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사실 뭐 힘들었다, 장소가 바뀌어서 힘들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저희 모두가 이제 도심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시골에서 정말 실제 삶을 시골 삶을 사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또 제가 또 지방 출신이거든요. 뭐 시골이나 이런 게 낯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나랑 잘 맞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너가 되는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시골은 굉장히 바쁘구나.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뜰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삶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 덧붙이자면 백스님이 사셨던 조지아의 크베블이라고 하는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집에서 사셨던 삶은 사실 그 두 가족 관계가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워낙 어머니와 아버지가 백스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어떻게든 서로 데려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해서 좀 경쟁이 붙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처음 쉬는 시간이 2시까지 이 일이 끝나면 바로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시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또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하면서 사실 일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두 분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좀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몸이 한 개로는 부족했습니다. 네. 인기가 너무 많아도 힘드네요. 그쵸, 덱스 씨? 그런가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이 기다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저 김태호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스타 PD라고 하시면 이제 김태호 PD님이랑 나영석 PD님이 있으신데 어쩌다가 동시간대에 경쟁을 하시게 됐어요. 아마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소감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박보검 씨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안반, 확신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편성을 이제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JTBC하고 논의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주신 편성 시간을 저희가 이제 하겠다 했던 건데 사실 저도 거의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대를 주실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뭐 워낙 나피디님이 지난 10년 동안 쭉 좋은 상권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대가 금요일 저녁 8시 50분대니까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동시간대에 모든 시청률을 합쳐도 30%를 넘지 않는 이 시대에 나머지 70%의 시청자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굳이 동시간대의 경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좋은 상권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시청자들이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는 TV를 볼 수 있겠다, 볼만한 것들이 많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곳서 1차적인 목표는 금요일에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TV를 접하시고 좋은 콘텐츠를 골라보시고 그러면서 이 총량 자체가 늘어나면 저희도 또 그 안에서 점차점차 이 가브리엘이라는 프로그램이 JTBC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편성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TV를 보는 금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가브리엘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운 김에 많은 분들께 저의 좋은 매력들을 이번에는 어필하고 점차 성장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이 계속 거듭되면서 JTBC의 예능국과 계속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 또 일하는 저희 후배들이나 제작진들이 주말이 되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가 싫어서 MBC를 퇴사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긴 한데 반대로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다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콘텐츠에서 일하는 분들께 훨씬 더 큰 좋은 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좋은 시간대에 만들어주신 나영석 PD님, 그리고 그 PD님들 또 작가님들께 저는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보검 씨에 대한 네, 항상 해외 촬영이라는 게 저희가 준비한 거에 반만 돼도 성공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 가면 일단 너무 당황하십니다. 저희끼리도 이 당황을 어느 정도나 흡수하실지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실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도 일단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지켜보는데 그래서 좀 약간 저희도 좀 고민스러웠던 건 저희도 모르는 영역들. 근데 하나같이 다 공통적인 건 마지막 끝날 때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려워하셨다기보다는 아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희한하게도 72시간 동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교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 헤어짐에 대해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타일 따라 어떤 분들은 너무 뻑뻑지근하게 헤어지려고 노력하셨던 분도 계시고 쿨하게 헤어지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게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명원입니다. 김대호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브리엘이라는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활용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타인의 삶을 사는 거다 보니까 가자마자 가령 매칭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전혀 100%, 99%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칭, 이분의 성향과 실제 이분의 성향이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저희가 그 분석값을 좀 갖고 접근하면 그래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도 생기기도 하고 예상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그거 못지않게 전혀 기대치 않았던 흥미로움들도 생길 것 같아서 항상 저희가 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이 지창호님은 어떤 스타일이시고 어떤 걸 좋아하실지 덱스님은 어떤 스타일이실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로 좀 분석한 다음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시즌 1 이다 보니까 데이터도 아주 명확하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아서 오류도 있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했는데 점차 또 거듭되다 보면 훨씬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또 재미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로 분석된 성향의 키워드를 제가 여쭤볼까 하다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나왔기에 어떤 성향으로 이분들이 이 역할을 맡으셨을까, 이 삶을 살게 되셨을까, 여러분께서 유추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데프콘 씨랑 김태호 PD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요. 이어서 김태호 PD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데프콘 씨가 박명수 씨한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드는 모습이랄까요? 예전에 그 무도 조정 특집 때 생각해보면 전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제 나는 솔로랄지 인기 프로그램 MC로서 김태호 PD님 프로그램에 금이 환영한 소감이 궁금하고요. 김태호 PD님께는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프콘 씨를 바라보는 느낌, 왜 그가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PD님께 한 가지 더 약간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타인의삼 언급이 나왔잖아요. 정통성을 위해서 박명수 씨를 섭외했다 하셨는데 그 타인의삼 특집에 박명수 씨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정준하 씨도 나오셨어요. 이게 7회차인가요? 혹시 나중에 정준하 씨도 섭외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예능 이 판에 들어오면서 사실 제일 들어가는 상대가 박명수 씨죠. 모든 예능인들이. 박명수 형한테 거의 한 10년 정도 계속 당했었어요. 약으로, 약자로. 근데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 명수 형 예능 스타일이 강입니다. 강인데 이 강을 받으려면 같이 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명수 형도 시너지가 살고 저도 살고 그래서 앞으로도 예능에 있어서 재밌을 수만 있다면 명수 형이 강으로 치면 더 큰 강으로 또 쳐야 된다라는 거를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많이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또 명수 형 또 예능 모토가 나만 무례하지 말자, 같이 무례하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명수 형이랑 같이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 그래도 참 사람들이 좀 까칠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형이라 그것도 알고 있고 그냥 웃기기 위해서 저희가 강강으로 가는 거지 그 외에는 뭐 항상 리스펙하는 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뭐였죠? 네, 금이 환영하신 금이 김태호 PD와의 재회로 금이 환영하신 소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의미를 너무 크게 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김태호 PD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또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준비 중인데 혹시 시간 되냐라고 좀 가볍게 저한테 이렇게 노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맞으면 뭐 같이 참여해서 뭐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녹화 현장에서도 특별히 뭐가 있는지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냥 와서 그냥 우리 출연자분들이 영상을 찍어온 거를 이렇게 보고 우리 다비치 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또 뭐 리액션하고 뭐 이런 건데 확실히 이제 이 김태호 PD님이나 우리 태호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임드고 또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정말 섬세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참 잘 아름답게 참 담아오세요. 그래서 야 이거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껴들 팀이 있을까라는 또 그런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보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오래간만에 만나뵙고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냥 너무 재밌고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긴 설명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좋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김태호 PD께 여쭤보셨던 거는 데프콘 씨의 성장을 바라본 그 느낌이 어떤가와 다른 무도 멤버들을 섭외할 계획이 있으신가? 네. 그 데프콘님을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그 스튜디오 MC 인물 이름이었거든요. 요즘 워낙 뭐 나는 솔로부터 해서 워낙 스튜디오 코멘터리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존재감을 뽐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또 데프콘님 못지않게 충분히 잘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다비치 두 분까지 해서 사실 세 분의 MC 조합도 정말 저희도 그 흔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상당히 또 흔치 않은 재미를 선사할 거란 확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저 질문을 위한 그 복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박명수 씨가 정준하 씨랑 계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뭐 또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래서 내가 애써 돈 들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충고했었던 기억은 좀 나는데, 네, 저희가 시즌이 반복되면서 또 시청자들 사랑이 커지면서 그 이 프로그램이 시즌이 계속 거듭된다면 또 정준하 님도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좀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쩍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y Name is Gabriel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일 밤 8시 50분 JTBC에서 첫 방송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5분인데요. 진짜 이 분들과 시간을 더 넉넉하게 해서 뭐 한 대답 발표를 3시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쉬울 듯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오태훈 PD께 오랜만입니다. 말씀 좀 궁금한 점은 지금 이제 시즌제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고 앞에 뭐 타 채널이지만 앞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일단 기대는 큽니다, 엄청.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화제나 시청률이나 뭐가 결과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그램 동시간 때 아까 뭐 군인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사실 그 전작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화제성이 훨씬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채널의 인지도나 화제성을 이게 조금 더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정도 무엇이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좀 성공했다고 뭔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고, 뭐 그냥 우리 쉽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시청률 얼마 정도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좀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저 질문 안 나와서 되게 안 좋아했어요. 마지막에 질문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딱 저희가 이 컨셉 가자라고 결정한 다음부터 PD들이나 작가님들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집중해서 헌신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면 녹화 현장에 나갔을 때 아직도 뭔가 저희가 좋은 결정, 좋은 초이스를 못해서 계속해서 저희 손이 가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번에 가브리엘은 현장에 나갈 순간부터는 저희가 디렉팅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저희를 디렉팅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프로그램이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짜갔던 기본 구성안이나 스토리텔링이 있지만 이미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저희가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간만에 해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에 워낙 지금 동시간대에 있는 서진에도 윤식당부터 해서 워낙 아주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즐겨봤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겠지만 저희도 또 같은 시간대 방송이 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것도 좋은 선택이겠다는 좀 마음이 드셔서 저는 이 시청률이 우상향으로 좀 가는 방향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은 이거 진짜 잘못 얘기하면 이제 그 기사가 되게 그럴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 전후로 시작해서 5 전후로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가구 시청률 네. 그래도 전국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네. 대신 저희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적자 이 시간대에 대해서 인지가 되시면 또 JTBC에서 보시고, 참 저희끼리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1회 내일 나간 1회를 보다 보면 박보검님 얼굴 보다가 내용을 놓쳐요. 얼굴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다시 2번 보게 되면 내용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의외로 또 박명수 씨 거는 기대가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기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대보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박명수님이 예능에서 이렇게 뭔가 최근에 가브리엘 박명수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앞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오랫동안 봐왔던 그 예능계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상당히 좀 기쁜 마음, 형한테 뭔가 하나 또 해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첫 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항목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 저는 시즌 1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즌 1이 끝이 났을 때 아이고 내가 너무 겸손했네. 다음번은 목표를 더 크게 잡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 제작진과 출연진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를 해야 될 듯 한데요. 우리 제작진을 대표해서 우리 이태경 PD 그리고 출연진을 대표해서 우리 큰형 박명수 씨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봐달라는 그런 시청 포인트도 좋고요.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제 첫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측면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좀 가브리엘이 좀 웃겨서 좋거든요. 아까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대표님이 스튜디오 녹화할 때 했던 말 중에 난 이 프로그램 처음에 올 때 도파민은 없을 줄 알았다. 근데 도파민이 있네 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뎁스 있는 접근도 있지만 또 예능 프로그램답게 진짜 코미디적인 요소가 되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반응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회가 내일인데 시청률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박보검하고 박명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만은 저는 일단 최선을 다했고요. 예. 방송을 보고 저는 예능인이고 박보검 씨는 이제 배우지만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방송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예. 참 세계 어디 가도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디즈니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또 저희들이 또 세계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많은 기대가 큽니다. 방송을 통해서 좀 세련되고 좀 트렌디한 그런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트렌디한 방송을 만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억지 웃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위치에 그대로 빨려들어서 본인이 가브리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내일 첫방 함께 보신다면 새로운 즐거움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꼭 시즌2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첫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일 8시 50분 JTBC 통해서 방송되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씨 얘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6월 21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JTBC를 통해서 방송되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입니다. 50분? 죄송합니다. 가장 큰 실수를 했네요.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입니다. 앞서서 김태우 PD께서 그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우수상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TV 앞에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JTBC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가브리엘 안에서 삶을 보여줄 우띠, 켈리아, 삐빼, 라띠, 오시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말씀하세요. 네. 궁금한 게 마지막에 왜 가브리엘을 했어요? 외국 이름이 많은데. 저희가 이게 소피아도 있고 잉글리시도 있고 많이 왜 가브리엘이요? 저희가 회의하다가 여러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어요. 누구는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스티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저희가 이제 이게 천주교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원래 사실 그때 이 아이디어를 모을 때 머릿속에 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미스치프를 만든 파운더 가브리엘이라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도 하시고 가끔 나이키랑 협업도 하고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 삶이나 그분에서 삶으로 보내보려고 머릿속에 두었다가 그냥 근데 갑자기 우리가 공항에 갔는데 나보고 가브리엘이래. 그거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정을 뒀을 때 처음 나왔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저희끼리 가브리엘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명수 씨가 어쩌면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왜 굳이 가브리엘인가까지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까지 해서 우리 모두
7분의 삶을 여러분께서 관찰을 하시게 될 텐데 8시 50분입니다. My name is Gabriel.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8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민교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